프로그램은 가장 안전하고 탁월한 스쿨버스 회사,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할 곳, 퍼스트 스튜던트 제공입니다. 여러분들의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해보세요. (2월 25일) 화요일 세븐데이즈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최근 미국 내 주요 도시에서 총형 사관 사칭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사기범들은 발신번호 조작을 통해 영사관인 것처럼 전화를 걸어 사기 행각을 벌이는 수법으로 특히 노인들을 타깃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미주 한인 커뮤니티 그룹을 통해 피해를 입은 한인들의 신고로 알려진 가운데 현재까지 캘리포니아를 포함해 일리노이, 워싱턴주 등에서 보고되었습니다. 사기범들은 대부분 전화받은 당사자의 이름을 이야기하며 범죄에 연루돼 있다고 안내를 하고 성명과 주민번호, 주소, 소셜번호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특히 보안 조사를 위해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할 예정이니 텔레그램 아이디와 설치를 강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5일 500만 달러를 내면 영주권을 주겠다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을 한 뒤 우리는 골드카드를 판매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현재 그린카드가 있지만 이것은 골드카드라면서 우리는 이 카드에 약 500만 달러의 가격을 매길 것이라고 말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골드카드가 약 2주 후부터 판매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투자 이민 EB-5 제도는 폐지할 것이라고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투자 이민 비자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국의 법인의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들에게 영주권을 주는 제도입니다. 엘라바마 동부에서 아동 및 청소년 성매매 관련 11명의 남성이 경찰에 체포된 가운데 한인 남성 2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오펠리카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목요일 6명이 체포됐고 다음 날인 금요일 5명이 추가로 체포되었습니다. 오펠리카 경찰은 지난 몇 주간 아동 성착취범 검거 작전을 펼쳐 11명을 체포했다고 밝힌 가운데 11명 중 한인 남성 2명이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체포된 용의자들은 대부분은 엘라바마 출신이며 나머지 1명은 조지아주 출신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중 한인 남성은 2명으로 엘라바마 어번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의 20대 남성과 조지아 출신의 40대 남성으로 밝혀졌습니다. 9.11 테러 이후 신분증 위변조를 막기 위해 도입된 리얼 아이디법이 제정 20년 만에 올해 전면 시행됩니다. 리얼 아이디 신분증 시행일이 최종적으로 오는 5월 7일로 확정된 것입니다. 국토안보부는 사회보장번호 또는 거주지 증빙 서류를 갖춰 신분을 증명한 사람에 한해 리얼 아이디를 발급하고 있는데 만약 리얼 아이디가 없다면 미국 여권이나 영주권, 군인증 등만 대체 수단으로 인정됩니다. 성인을 동반한 미성년자는 리얼 아이디가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난 2024년 8월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의 한 피트니스 센터에서 운동 중이던 한인 남성을 총격 살해한 한인 용의자가 6개월 만에 기소됐습니다. 용의 남성은 43살의 하태희 씨로 밝혀진 가운데 이 사건은 한인들 간의 총격 사건으로 미주 한인 사회에 큰 충격을 가져다 준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현지 경찰은 총격범이 불특정 다수를 노린 범죄가 아니라 피해자를 겨냥한 총격 사건으로 추정하고 조사를 시작했으며 용의자는 범행 전 수차례 피해 남성에게 조용하게 접근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기소된 용의자는 여전히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입을 열지 않았다고 경찰은 덧붙였습니다. 한편 하태희 씨의 첫 공판은 오는 5월 19일 열릴 예정입니다. 스타벅스가 인력 감축에 들어가면서 다음 주부터는 메뉴도 구조조정을 실시해 총 13가지의 음료를 더 이상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스타벅스는 오는 3월 4일부터 메뉴를 단순화하고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기존 메뉴에서 13가지 음료를 제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 리스테리아 감염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보충 음료와 연관된 리스테리아 발병 사례가 21개 주에서 보고됐으며 총 38명이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병은 7년 전에 시작됐으며 대부분의 사례는 지난 14개월 동안 발생했습니다. 총 38명이 감염됐고 이 중 37명이 입원한 상태며 12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식품의약국 FDA는 이번 발병이 장기 요양시설에 공급된 부드러운 음식용 보충 음료와 관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2월 25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